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간밤에 기이한 현상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가지 어떤 그 정치적, 경제, 아니면 암호화폐 전반적인 어떤 그 상황에 어떤 그 알고리즘 패턴이 살짝살짝 지금 변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왜 갑자기 비트코인이 살짝 반등을 했냐,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살짝 반등이 했냐. 근데 이게 단기적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이유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약간 긴박한 소식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단기적으로 그런 어떤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가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달러 인덱스까지 종합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어요. 자, 이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진다,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 이러면 금값하고 은값이 좀 많이 올라야 돼. 그죠? 근데 그게 원래 정상이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에선. 근데 이번에는 암호자산만 오르고 금값하고 은값은 또 같이 주식하고 마찬가지로 커플링 장세로 같이 떨어졌어요. 기이한 현상이죠. 사실 이런 현상이 매번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일은 분명히 아닌데, 근데 저는 금 가격하고 은 가격이 결정적으로 이제 세력들이 일정 수준 이상은 안 올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많이 올려줄 거다, 암호자산 엄청나게 많이 올려줄 거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항상 이제 피력을 하고, 자, 암호자산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약간 시세 상승이 살짝 있었어요. 이게 뭐 우리가 환호하고 기뻐하고 막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이런 상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상승장이 완전히 완연하게 와야 하는데, 지금 단기적인 반등으로 그칠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사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지금 보면 주식이 오르면 금은값이 예를 들어서 떨어지고, 금은값이 예를 들어서 주식이 폭락을 하면 금은값이 올라간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또 어떻게 된다. 이런 알고리즘적인 게 우리가 사실 이거를 뭐 예측하는 것도 사실 웃길 수도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칼자루 진 사람 마음이라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은. 근데 칼자루 진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본인들이 세수 창출을 많이 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암호화폐 쪽으로 많이 힘을 밀어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이제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지금 보면은 사실은 미국의 4차 양적 완화가 아직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시작은 안 됐는데, 이미 어쩌면 4차 양적 완화가 시작된 게 아닐까라고 말하는 어떤 외국 애널리스트들은 되게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뭐 독일에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어떤 경제적으로 이제 애널리스트 분석가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살짝살짝 지금 던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FED 밸런스 시트를 보면은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줄이고 있다가 금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만 시키고,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이제 안 하고 있다가 레포 금리의 문제가 3번, 4번 정도 계속 생겼는데, 지난 15일간,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지난 15일간 FED에서 연방준비은행에서 계속해서 은행에다가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가지고 유동성 공급을 지속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끝에 부분에 보시면, 오른쪽 밑에 끝에 부분에 보시면 그래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이 밸런스 시트 그래프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를 계속 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시중 은행에다가 지금. 그래서 그거를 일단 한번 말씀드리고, 자, 그거 하고 종합적으로 향후 암호화폐 장세하고 분명히 역학 관계가 분명히 전 알고리즘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건 이더리움 차트인데, 이더리움이 단기적으로 반등이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0.02에서 0.02까지 이제 지금 찍었는데, 비트코인 페어해가지고, 근데 0.024까지는 찍어주고 여기서 스테이블하게 어느 정도 사이드웨이 횡보를 하지 않는다면 좀 단기적인 반등으로 그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1회 1비 하시기보다는 좀 약간 포괄적으로 장기 투자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0월달 중순 이후까지는 좀 어느 정도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 반등으로 뭐 환호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자, 일단 뉴스부터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좀 뉴스적인 거는 약간 호재성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커간다, 그런 의미를 제가 뉴스를 보면서 되게 많이 받았는데, 여기 보면 ING에 보면은 ING 뭐 보험도 있고 뭐 여기 은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금융 회사잖아요. 여기 금융 그룹이잖아요. 근데 여기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이 사람이 예언을 하기에는
지금 보면은 중앙은행의 디지털 커런시가 앞으로 2, 3년 안에는 이게 나오기 시작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이게 이 유하고 사실 관련이 있거든요. 알고 보면. 근데 도이치뱅크 쪽에 되게 문제가 현재 상황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얘네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은행들보다 조금 더 여기 이 상황에 관해서 조금 더 민감하거나 조금 더 앞으로 더 한 발 한 발 더 빨리 나아갈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농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되게 취약하니까 지금 구조 자체가. 도이치뱅크가 얼마나 많이 위험한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만약에 유럽발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한다면 그게 도이치뱅크로부터 발생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거를 리커버링하기 위해서는 커버링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암호화폐하고 분명히 밀접하게 저는 관련이 있고 그게 EU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보면 어떨까. 어쨌건 중요한 건 이런 뉴스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토마스 리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제 예언을 했죠. 지금 뭐 인간 지표들이 움직이니까 암호자산이 오르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는 토마스 리가 얘기한 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10번을 보면 토마스 리가 얘기를 하면 그것과 반대로 가는 성향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살짝은 맞았다. 근데 거대한 반등이 일어난 건 아니다. 근데 중요한 건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정치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에 그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는 리드미라는 어떤 그런 지금 보면 트위터가 이제 여기다가 이거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에 관해서 비관적으로 이제 발언을 했던 사람들이 예측했던 가격이 있어요. 자, 보면은 피터 시프트라는 사람은 골드에 관해서 막시멀리스트거든요. 금 추종자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옛날에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17달러 50센트까지밖에 안 갈 거다. 그리고 망할 거다. 금만 엄청나게 오를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루비니 교수, 누리엘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 58달러까지 갈 거다. 그리고 보면 에민권 쉬어 214달러, 그리고 워렌 버펫, 우리가 누구나가 다 아시는 워렌 버펫이 634달러에서 멈출 거다. 뭐 크루그만 717달러, 그리고 제이미 다이몬, JP 모건 CEO죠. 이 사람이 811달러. 예전에 아마 2년 전인가? 그때 아마 기억을 여러분들도 하시겠지만 비트코인 폭락해가지고 몇 달러까지 갈 거다, 300달러까지 갈 거다라고 그렇게 공표해서 매스미디어에 흘려놓고 뒷구녕에서는 본인들 직원은 매집을 되게 많이 해놨어요. 이 기관에서 JP모건에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재미삼아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요즘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네가 자기 어떤 자기 회사가 이제 보유한 어떤 포트폴리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코인 중에 지금 첫 번째로 이제 라이트 코인부터 지금 립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부터 사람들한테 막 소개를 막 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아마 다른 코인들도 순차적으로 아마 이런 식으로 막 오피셜하게 막 광고를 할 거예요. 아마 전면적으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밑에 보면은 댓글이 달린 게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댓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라이트 코인은 대부분의 어떤 쓸모없는 코인들 탑 10에 들어가 있는 그런 코인들 아니냐. 여기다가 되게 부정적인 글을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시세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느 정도 안 되니까 이 사람도 여기다가 불평불만을 쓰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저는 시세가 당분간 만약에 그냥 지리한 장세가 사이드웨이 행보라면 이런 사람이 더 많아지고 거기서 시간이 조금만 더 흘러도 아마 많이 떠나고 패닉셀이 나오는 거를 누군가 받아 먹으려고 의도적으로 저는 사이드웨이 행보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건 인간 지표들이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도 되게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댓글이나 이런 거를 많이들 보세요. 뭐라고들 하나, 얘기하나. 그리고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극심해지면 극심해질수록 그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시그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자, 이거는 비트코인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디까지나 이 사람도 이제 이걸 어떻게 100% 맞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본인의 생각을 그냥 예견할 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돈을 받고 텔레그램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가입도 했어, 이 사람한테는. 근데 돈을 적게 받진 않을 거야,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 사람이 예측하기에는 8,400달러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 이틀에 간다기보다 향후 며칠에 걸쳐서 지나가지고 8,400달러까지 가지 않을까. 지금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재차 하락을 살짝 했다가 강하게 반등해서 8,400달러를 찍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8,400달러가 되게 중요한 게 7,980달러하고 8,400달러 라인이 되게 중요한 게, 이 두 지점이 되게 중요한 게, 7,980달러가 만약에 깨져가지고 그러면 7,700달러나 7,400달러까지 떨어졌다 반등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고,
$8,400까지 올라가서 사이드웨이 횡보한다는 얘기는 되게 안정권에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이제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이거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합성통화죠. 합성통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공자금, 공공기관의 어떤 그 기술하고 개인기관, 그러니까 프라이빗 섹터, 그 기관이 두 개가 합성돼가지고 이게 발표되는, 만약에 CBDC가 있다면 그게 그 그러니까 센트럴뱅크,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CBDC보다 훨씬 더 우월할 거다, 훨씬 더 능률적일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하다못해 IMF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피셜하게.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중앙은행 CBDC에서 뭐를 발표를 해. 그러면 나머지 코인들 다 죽을 거야. 그리고 CBDC가 결국 발표돼서 각국 중앙은행에서 CBDC를 발표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이런 게 다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자, 여기 보세요. 이거는 IMF에서 오피셜하게 얘기한 거예요. 개인 섹터, 프라이빗 섹터하고 콜라보레이트, 여기 써있죠. 합성해서 같이 일을 한다. 결국엔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CBDC하고 같이 뭉쳐져가지고 같이 연합돼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게 알트코인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이제 이 글을 해석을 했고, 이거는 세계에서 이번에 그 비트코인 ETF에 관한 새로운 룰에 관해서 이제 발표를 했다. 이걸 조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룰이 아니라 비트코인 ETF 룰에 관해서 지금 조정하기 시작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건데, 이게 뭐 호재거리다, 단기적으로 뭐 호재거리다 이렇게 보기보다 저는 좀 약간 더 긴밀하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테일하게 뭔가 이 세계에서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피레스 헤이스인가 하는 그분 있죠. 어저께 그 여성 의원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지금 암호자산에 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발언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ETF가 그렇게 많이 머지않은 시간 내에는 이게 분명히 우리한테 한 발 한 발 다가오지 않을까. 왜? 벡트거래소가 오픈을 했잖아요. 벡트거래소 볼륨량이 없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자, 그것과 면밀하게 우리가 비트코인 ETF 뉴스 소식에 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 이제 암호자산이 올랐어요. 원래 기존에는 위에나가 급락을 하면 지금 보면은 7.1에서 지금 보면은 7.14까지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트럼프 행정부하고 되게 깊이 연관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라고 이제 뉴스를 찾아보니까 그거랑 엮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위에나가 떨어지면 암호화폐가 올라. 실제로 암호화폐가 올랐어요. 근데 위에나가 위험하면 보통 금 가격이 많이 오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틀렸다. 근데 이게 이 시그널이,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아마 도미노 현상 같이 널리 퍼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면서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지금 보면 워싱턴 행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중국의 이제 회사들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미국의 주식 상장돼 있는 거를 폐지하는 것까지 지금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US 인베스터들한테, 이제 투자자들한테 그러니까 중국 자본에 투자하는 거, 중국 회사에 투자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놓겠다, 이런 얘기까지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단기간에 걸쳐서 지금 시세 상승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근데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거는 다비치 15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이 사람을 봐온 지도 되게 오래됐어요. 그리고 되게 잘 맞춰. 본인이 말한 거에 관한 것도 되게 잘 맞추고, 이 사람도 유튜브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좀 약간 많이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 거를 이제 보셔가지고 좀 약간 힌트나 아니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많이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성공도 많이 하고, 차트도 되게 잘 보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웬만한 사람들보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락세가 있었던 게 사실은 기관 투자가들이 매집을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했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되게 높을 때는 매집을 하지 않는다. 매집하기 쉽지 않다. 이 사람들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벡트 거래소하고도 사실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고, 패닉세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가지고 개인들이 패닉셀에서 던진 거를 오히려 밑에다 걸어놓고 그걸 다 받아 먹었다.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라인이 어떤 라인이냐면 7,900달러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7,980달러, 7,950달러 이 라인 있죠. 7,900달러 이 언저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 미국 대중 자본 투자 차단 검토, 중국 주식 상장 폐지 방안도 여기 나왔죠. CNBC 블룸버그 보도, 뉴욕 증시 중상장사 폭락세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뉴스가 사실은 전에 없었던 일이에요. 트럼프가 또다시 뭐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실제로 이게 되게 장기적으로 만약에 갈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훨씬 더 좋겠죠.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에도 일시적으로 장난을 친 거다 라고 만약에 이게 또다시 이제 지금 보면 검토라고 나와 있는데, 검토란 얘기는 뭔지 아시죠? 이게 오피셜하게 지금 발표를 한 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또 와전돼서 만약에 그러면 전반적인 암호화폐가 다시 한번 약세로 갈 확률도 되게 높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장난을 치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래서 지금 안정권에 들어간 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거, 경제적 이슈하고 맞물려가지고 오늘은 암호자산 어떤 그 현재 트렌드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